산골 마을에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여인 지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곱고 정정한 용모를 자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조 있는 여인이라 칭찬했지만 밤마다 그녀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는 그녀의 숨겨진 속내를 짐작케 했다. 날이 세상에 어찌하여 사내는 그리도 제멋대로인 것이오? 부인 사내란 본디 그러한 법이요. 바람 따라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고나 할까요? 구름이라니요? 구름은 이내 흩어져 버리지만 사내는 굳건히 제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소. 사내는 겉으로는 굳건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소이다. 허면 그 흔들림이 어찌 이리도 저를 힘들게 한단 말이오? 부인, 혹 사내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신데 뜻대로 되지 않으시는 것이요? 네. 밤마다 저를 괴롭히니 정녕 견디기 어렵소이다. 부인, 사내는 바로 방귀 같은 존재요. 방귀? 그렇소. 방귀야말로 가장 제멋대로인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나오라 해도 아니 나오고 참으려 해도 제멋대로 나오니 말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로군요. 그깟 방귀 때문에 제가 밤마다 이리 뒤척였다니. 제게 그 방귀를 잠재울 묘수가 있소. 밤마다 한숨 깊이 쉬시고 아랫배를 살살 문지르면 괜찮아질 것이요. 그럼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것이 해결된단 말이오? 그렇소. 밤마다 배를 따뜻이 하시고 편히 주무시면 방귀 또한 부인을 편안히 해드릴 것이요. 힘들면 제가 가끔 도와드릴 수도 있고 제 손이 또 약손이지요. 다른 특효약도 있긴 한데 필요하면 말만 하시오. 어느 날 한양의 한 주막 앞에는 주둥이를 잘 놀리는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기이한 농담을 던지며 술값이나 벌량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주막 앞은 금세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엇인 줄 아시오? 글쎄요. 그것은 아마도 제 마음을 흔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요? 그 마음이 그리도 무거워 매일 밤 몸부림치시오?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소이다. 그러면 금전이 제일 무거운 짐이 아닐까 싶네요. 돈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니 말이에요. 주모, 그대에게는 금전이 그리도 무거운 짐이오? 더 무거운 짐은 따로 있소이다. 혹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고통이 아닐까요? 생로병사의 고통이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대는 고통을 그리도 무겁게 짊어지고 사시오. 고통을 내려놓으면 깃털보다 가볍소. 정답은 바로 안악들의 그 무거운 빵디 아니겠소? 어머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하세요? 허허. 밤늦도록 요지부동이니 그리 무거운 게 아니면 무엇이겠소? 그걸로 사내들의 혼을 빼놓으니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이 또 어디 있겠소? 아이고, 어르신 말씀에 배꼽 빠지겠네. 허나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로군요. 세상 이치가 다 그러한 법. 가벼이 여기는 것이 실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법이오. 그럼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벼이 할 방법은 없사옵니까? 짐이 무거울수록 더 많이 움직여야 가벼워지는 법. 주모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오. 어르신, 말씀 한번 시원하십니다.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올리겠어. 날이 저물자 젊은 선비가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섰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저녁이었다. 따뜻한 술 한 잔으로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싶었는데 아이고, 주인장,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몸이 꽁꽁 얼었으니 따뜻하게 데워주시구려. 젊은 선비 양반, 어디서 그리 급히 오셨길래 몸이 얼었소?
이 늙은이 주막에선 따뜻한 술 한 잔이면 온몸이 녹아내릴 것이오. 선비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거 보러 한양 가는 길인데 길이 멀고 험하여 몸도 마음도 지쳤소이다. 이 주막에서 얼마나 오래 장사를 하셨소? 허허, 이 늙은이가 이 주막에서 술을 팔기 시작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넘었지요. 수많은 나그네들이 이 주막을 거쳐갔고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풀어놓았더랬지. 선비는 술잔을 기울이며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주인장은 세상 이치를 다 아시겠구려. 하나 물어도 되겠소? 주인장이 보시기에는 어떤 여인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 수 있겠소? 허허, 선비 양반. 그런 것은 젊은이들이나 따지는 법이지. 그래도 알려주시오. 어떤 여인이요?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노파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밤에 불을 끄고도 길을 잘 찾는 여인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오. 선비는 노파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에 불을 끄고도 길을 잘 찾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밤길이 어두워 눈앞도 안 보이는데 어찌 길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노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아직 젊은이라 아직 모르는 것이 많구려. 밤에 불을 끄고도 길을 잘 찾는다는 것은 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길을 찾는다는 뜻이지. 손으로 더듬고 발로 느끼며 온몸으로 길을 찾는 여인이 바로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네. 선비는 노파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댁이 있었는데 그 미모가 출중하여 마을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그러나 과부댁은 늘 근엄한 태도로 사내들을 멀리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사내가 과부댁에 집에 들렀다. 사내는 학식이 깊고 풍류를 즐기는 성품이었다. 소문을 들으니 대개 정원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더이다. 잠시 구경해도 되겠소? 아름답다는 걸 구경하시겠다 하시니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정원을 한참 구경하다가 과부댁에게 묻는데 대개 정원에는 참으로 귀한 꽃들이 많구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긴 한데. 부족한 것이라니요? 제가 아는 바가 없사오니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오. 대개 마당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으나 그 꽃들을 탐할 벌이 없소이다. 벌이 없다는 것이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벌이 찾아와 꿀을 따가지 않으면 그 꽃은 그저 시들어 버릴 뿐이지 않겠소? 이 집에 꿀을 탐할 벌이 없어 꽃들이 외롭게 시들어가는 듯 보여서 하는 말이오. 과부댁은 사내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과부댁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왔으니 사내의 말은 그녀의 외로움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참으로 비유가 뛰어나시옵니다. 하오나 벌이 너무 많이 찾아오면 꽃이 상할까 염려되온데 벌이 너무 많이 찾아와 꽃을 상하게 하는 것은 욕심 많은 벌의 잘못이지요. 진정한 벌은 꽃을 탐하기 전에 꽃의 아름다움을 먼저 아는 법이지요. 이 집엔 진정한 벌이 찾아와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밤이 깊도록 과부댁과 시를 읊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부터 사내는 과부댁에 눌러붙게 됐다. 박첨지가 한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주모에게 부채질을 청했다. 주모는 너스레를 떨며 박첨지의 심기를 살폈다. 주모, 이 더위에 몸이 푹 젖는구려. 시원한 바람 좀 일으켜줘. 나리, 제 팔뚝이 이리 가늘어 어찌 그리 거센 바람을 일으키겠어? 헌데 제게 시원한 바람을 일으킬 재주가 하나 있긴 하온데. 그게 대체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게. 그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에 제 치맛바람 살랑이면 날이 옆에 앉는 것이지요. 그럼 날이 속이 뻥 뚫리실 터인데. 하하하.
헌데 그 시원하다는 막걸리도 좋지만 그 다음은 어찌 되는 것인가? 그야 나리께서 시원한 주머니를 푸시는 것이지요. 제겐 그것보다 더 시원한 바람은 없사옵니다. 이런 능청맞은 주모 같으니 돈에 눈이 멀었구만. 돈에 눈이 멀었으면 진작 나리 옆자리를 탐냈겠지요. 허나 저는 그저 나리 속이 시원해지시길 바랄 뿐이온데. 그래. 주모의 시원한 바람이 무엇인지 알겠으니 어서 막걸리를 내오시오.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바람을 일으켜보게. 제 치마폭은 그저 바람만 일으키는 게 아니옵니다. 혹 다른 시원함을 원하시는지요? 다른 시원함이라. 짐짓 알겠으나 그 다른 시원함은 이 늙은 몸에는 감당기 어려울 듯구만. 그저 시원한 막걸리만으로 만족해야겠구려. 대남이는 친구 춘식이의 동생인 순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하지만 춘식이의 반대 때문에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오빠,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나도 금방 왔어. 보고 싶었구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요즘 하도 오라버니 감시가 심해져서 나가기 힘들어요. 그나저나 요즘 낭자 생각에 밤에 잠도 안 오고 미치겠구려. 나도 자기 생각 때문에 잠 못 든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자주 갔던 물레방아에서 만나요. 그럽시다. 요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장어만 먹었어. 기대하시오. 아잉 몰라.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순이야. 어딨냐 순이야. 아니, 이건 오라버니 목소리. 저 가볼게요. 순이는 황급히 자리를 뜬다. 대남이 오랜만이네. 자네 또 순이 만난 거 아니야? 아니네. 용무가 있어 나와서 길을 지나가던 참이네. 그래? 아무튼 자네랑 순이랑은 절대 안 되니까.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자네 가문이 기울었는데 어찌 우리 가문과 사돈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다 급에 맞게 사는 거야. 알겠네. 그럼 순이낭자와 벗으로는 안 되겠는가? 어허, 다 큰 사내와 처자가 어찌 벗이 된단 말인가. 내 여자로 보지 않고 벗으로만 남겠네. 부탁하네. 잠시 고민하던 춘식이는 승낙하는데 알겠네. 약속 지키시게. 그리고 석 달 후 야, 이 잡놈아. 내가 순이 포기하라고 했냐, 안 했냐? 나는 약속 지켰는데 왜 그러신가 친구? 이 썩을 놈아. 어젯밤 순이가 몰래 너 만나러 나가는 거 딱 걸렸는데. 오리발 내밀 거요? 아니 나는 약속 지켰다니까. 벗으로 지내는 거. 벗인데 왜 오밤중에 만나냐고 이 자식아. 벗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는가? 나는 순이낭자랑 그저 순수하게 몸벗이라니까? 뭐라고? 그거 희한하게 말되네. 박대감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던 딸 때문에 동네에서 용하다는 의원 봉달을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네. 다름이 아니라 내 딸이 갑자기 병 걸린 병아리 마냥 기운 없이 죽 처져 있네. 아잉 몰라.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어. 아, 그렇습니까? 진맥해 보겠습니다. 봉달은 여인의 맥을 짚어보는데 아니, 이것은. 왜 무슨 일인가? 아,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무슨 병인데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안 사람한테 듣자 하니 저작거리에 나가서 둘러보던 중에 우통 까고 장작을 베던 사내를 보고 난 후로 이랬다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의 눈을 뜨신 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하네. 침이라도 놔주시게. 이러다가 딸아이 잡겠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놓지 않은 침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딸아이만 무사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잉,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이 벼락 맞을 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저는 어르신이 침을 놔주라길래 뜻을 따른 죄밖에는 그런데 왜 저런단 말이냐? 그냥 침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침을 그렇게 박대감은 딸의 병도 고치고 사위도 얻었다고 한다. 박대감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던 딸 때문에 동네에서 용하다는 의원 봉달을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반갑네. 다름이 아니라 내 딸이 갑자기 병 걸린 병아리 마냥 기운 없이 축 처져 있네. 아잉, 몰라. 몸이 달아올라 미치겠어. 아, 그렇습니까? 진맥해 보겠습니다. 봉달은 여인의 맥을 짚어보는데 아니, 이것은 왜 무슨 일인가? 이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무슨 병인데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안 사람한테 듣자 하니 저작거리에 나가서 둘러보던 중에 우통 까고 장작을 베던 사내를 보고 난 후로 이랬다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왜 그런가? 남자의 눈을 뜨신 게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발 부탁하네. 침이라도 놔주시게. 이러다가 딸아이 잡겠네. 정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놓지 않은 침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네. 딸아이만 무사하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잉,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사랑해. 이 벼락 맞을 놈!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저는 어르신이 침을 놔주라길래 뜻을 따른 죄밖에는 그런데 왜 저런단 말이냐? 그냥 침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침을 그렇게 박대감은 딸의 병도 고치고 사위도 얻었다고 한다. 박노인은 늦은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도깨비에게 씨름 제안을 받는다. 어디 가서 힘으로 지지 않던 그는 도깨비의 도전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받아들이는데 밤새 힘을 쓰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상대. 그 후 박노인은 알아눕고 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며느리 한라댁은 도깨비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천하장사 저리가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남장을 하고 도깨비를 만났다던 곳에 찾아가게 되는데 이복의 자네, 나랑 씨름 한번 해보시겠나? 좋다. 대신 내가 이기면 이 마을을 떠나도록 하거라. 그래, 내가 이기면 넌 뭐 해줄 것이냐? 내 놈이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겠다. 아이, 남사스럽게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겠나? 다 알면서. 뭐라고 혼자 시부리 쌌냐? 아니다. 시작하자. 좋아.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 잠시 후 어머머, 왜 이러는 것이냐? 씨름하자니까 왜 뒤에서 잡고 그러느냐? 씨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 도깨비 마을에서는 앞으로 잡고 뒤로 잡고 옆으로 잡고 다 할 수 있다. 그러긴 한데 너무 딱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래서 싫은가? 아니, 그건 아닌데. 정정당당 힘으로 붙어야지. 왜 바지 속에 도깨비 방망이를 넣어뒀느냐? 무슨 소리? 나는 맨몸이다. 어머머, 도깨비 오빠 멋있네. 오늘 날 새도록 굴러보자꾸나. 좋아요. 오늘 동틀 때까지 무승부야, 오빠. 주막을 운영하는 순시민은 장사가 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용한 무당을 수소문에 찾아가는데 딱 보니 돈이 씨가 말랐구만.
어떻게 아셨어요? 척 보면 척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다 쫄딱 말아먹게 생겼어요. 구판을 버릴 정도는 아니고 부적이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부적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기다려봐. 이게 말이야, 원하는 걸 들어오게 하는 용한 부적이야.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오게 하는 부적이지. 이 부적 2장을 대문 앞에 걸어놔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심이는 부적을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며칠 후 파리만 날리던 순심이네 주막이 손님들로 북적대는 게 아닌가. 거참, 무당아집 용하네. 이렇게 잘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이제 나도 팔자 고치는 건가? 장사가 잘 되자 순심이는 흥이 났다. 그리고 그날 밤 일을 마친 순심의 서방이 들어오는데 임자, 나 배고프네. 얼른 밥 좀 차려주소. 고생했어. 내 얼른 차려올 테니 기다려요. 그래, 근데 장사는 어때? 아주 마을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어. 기다려봐요. 내 당신 대감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말이라도 고맙구려. 그런데 그때 순심이의 서방의 손에 뭔가가 걸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부적 아니요? 아, 그게 내 속옷이요. 속꽃. 이런 괴상한 속꽃도 다 있단가. 거 몰라도 되니 이리 주시오. 순심이는 불러드릴 게 손님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나 보다.